선한사주입니다. 예, 아침이라 목이 좀 잠기네요. 예. 오늘은 식상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식상은 뭐 다른 육친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긍정적으로 식상을 쓰시는 분들은 일상에 굉장히 그 자체가 무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식상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게 바로 식상이에요. 이왕이면은 내 사주 안에 식상을 예쁘게 잘 써서, 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식상의 민낯을 파헤쳐보고, 또 식상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예, 그런 개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식상이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웃풋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 신념, 지식, 그런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식상이 질이 좋아야겠죠. 그죠?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념, 그 다음에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그런 것들을 가져야지 표출되는 것도 그렇게 표출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식상이 예쁘게 표출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밝고 좋아,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야, 낙천적이야,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잘 쓸 때를 말하죠. 예. 근데 이제 식상이 3개 이상일 때는 좀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꼭 3개 이상이면 많아서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 발휘되는 거는 아니에요. 식상은 본인이 갈고 닦으면 진짜로 나의 어떤 전문 지식,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고요. 본인이 식상이 많다 싶으면은 한 곳에 올곧이 한 곳에 몰두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연습, 그리고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많다는 건 일단 표출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10마디를 한 5마디로 줄이고, 그죠? 그리고 말하는 화법도 너는 왜 이러니? 라는 어떤 그런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표현의 접근 방법보다는 나는이라는 표현법 있죠. 나는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는 식의 그런 화법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식상은 일단은 그 굉장한 호기심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식상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다 보면 한 곳에 올곧이 정진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나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하나도 없이 어찌 보면은 그냥 막 아르바이트만 전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또 식상이기도 해요.
식상은 또 이제 관을 극하는 성분이잖아요. 관이라는 거는 규제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법칙이나 규칙, 그런 것들을 식상은 깨려고 하는 심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한 거 싫어하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있어서 조금만 힘들면 좀 때려치는, 그런 심리가 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사는데 아주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상이 좀 많다 싶은 분들은 좀 참을성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참을성.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지루함을 빨리 느끼고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호기심의 시간이 좀 짧아요. 금방 다른 데로 자꾸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식상은 잘 쓰면은 굉장히 사랑둥이, 귀염둥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친인데, 잘 못 쓰면은 지적질, 그 다음에 너무 직접적으로 나오는 어떤 공격성 멘트, 그런 식으로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자영업이나 내 일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 누군가 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딘가 들어가서, 관이라는 곳이죠. 들어가서 한 달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틴 그 대가로서 월급이라는 걸 받고, 그 월급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래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딱딱하게 이제 정해진 모든 규칙 같은 것들을 깨려고 하는 성분도 있고, 그걸 답답하게 여기는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못하고 자꾸 이직률이 높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은 식상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또 구설에 많이 휩싸일 수도 있어요. 구설에 휩싸이는 이유는 이제 그 누구나 회사 일은 협업이잖아요. 회사에서는 협업을 해야 돼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제 협업을 할 때는 상대방의 그 의견과 나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바로 협업인데, 그 조율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식상은 들으려고 하는 성분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그죠? 내 얘기가 다 틀렸다고 하고 말을 중간에 탁탁 채고 말을 중간에 끊고, 그게 아니라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문제점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죠. 사람들과의 문제점, 구설수에 자꾸 오르게 돼요. 이제 점점 그 사람이 불편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꾸 그 조직 내에서 배제가 돼서 이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5명의 그 5명이 이루고 있는 조직이라면 그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은 참 이러더라. 난 이런 게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한 명이 딱 꺼내게 되면은 이제 우르르르 나머지 사람들이 나만 느낀 게 아니었네?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나는 나만 느낀 줄 알았어. 하면서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이제 토로하게 되겠죠. 그러면 철저하게 직장 내에 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직장 내에서 소통해야 되는 어떤 돌아가는 그런 일들의 과정들을 이제 전달하고 같이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배제되다 보니까 업무에서 자꾸 배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회사가 지금 프로젝트든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안 알려줘요. 그들만의 그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왕따를 당한다거나 중요한 그런 회사의 정보 같은 것들은 철저히 좀 배제가 되는 가능성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 내에서 마찰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틀이 강한 뭔가 그 틀이 강하고 서열 체계가 확실한 그런 그룹 내에서는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안 맞아요. 성격상 안 맞는데 거기에서 버티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내가 제일 힘든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뭐 영업을 한다거나, 서비스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회사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을 대하면서 나의 어떤 기지, 재치 그런 것들을 발휘하고 나의 어떤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재치가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그다음 상황 판단도 빨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사업이나 자영업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가장 맞는 직업군이 영업이나 서비스업, 교육, 아니면은 남을 돌보는 집단, 내가 남을 케어해야 되는 집단에 들어가면 굉장히 본인의 능력을 100분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가진 강점을 무기로 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오래 갈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다정다감해서 사람들 처음 만날 때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그 뻘쭘한 상황에서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먼저 다가와서 말을 시켜주는 분들이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특히나 식상은 가장 예쁘게 잘 쓸 수 있는 식상은 목화 식상이겠죠. 그러니까 일간으로 따지면 수, 목, 일간에서 목화 식상일 때 목화는 양적인 부분이고요. 굉장히 그 발산의 기운이기 때문에 밝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밝아서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반면에 이제 식상이 없는 분들은 어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창회나 어디 모이면 저기 자리 끝에 구석에 앉게 되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서는 걸 참 불편해해요. 그러면 저기 구석에 있다 보면은 이제 대화가 오고 갈 때 굉장히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소외가 되고 그 사람이 왔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그럴 때 옆에 와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이 챙겨주고 말을 걸어주고 그 사람이 왔다라는 거를 야 얘들아 얘도 왔어 라고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식상도 또 토식상이나 토식상은 식상이긴 식상인데 토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상이 제대로 발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식상은 식상이 별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토식상일 때는 이제 화생토겠죠? 예, 화생토겠죠. 근데 이제 토 중에서도 지지의 토는 4개잖아요. 그죠? 진술, 중미. 그런데 이제 축하고, 예, 술은 굉장히 좀 차갑고 건조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글자들이고요. 이제 진이나 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뭔가 조금 더 밝은 성분의 토예요. 예, 그러니까 식상으로서 진토나 미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식상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술토나 또 아니면 축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식상이 안 보여요. 식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수, 식상이 있겠죠. 금은 이제 토생금이죠. 그러면은 금이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 부러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때로는 신금일 경우에는 날카롭고 예. 그 다음에 좀 신금 특유의 약간 그 까칠한 성분으로 식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 식상은 본인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집단에서 뭐 연구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식상을 굉장히 잘 쓸 수 있지만 어떤 영업의 세계나 대인 관계를 통한 어떤 직업군을 들어갈 때는 토식상은 불리하죠. 그죠? 그리고 수식상. 수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이 내뱉는 수예요. 그래서 토식상은 이제 금수쌍청이라고도 말을 하죠. 금수쌍청. 내가 내뱉는 게 수예요. 수의 특징은 일단 차갑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의 식상은 깊다. 수의 식상은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또 수의 식상은 밤이고 겨울이고 그죠? 그리고 완전 음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내뱉는 수는 밝은 수는 아니겠죠. 밝은 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 내뱉는 수도 이렇게 식상이 많이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금생수해서 금수쌍청을 이루면 이제 똑똑하다고 하는 게 수는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정신의 세계잖아요. 정신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인간사에 있어서 노인의 시기가 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지천명이다 하면은 이제 하늘의 모든 뜻을 다 깨우치는 상태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바로 이제 수식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수식상은 말을 쉽게 내뱉지는 않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뭐 대학원, 박사 그런 쪽으로 좀 깊게 한 분야를 깊게 가가지고 그쪽의 방면에서 전문가가 되면은 참 좋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리고 식상이 또 아예 없으면은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참 뽀다구가 없다. 왜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할까?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식상이 많으면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말하다가 막 그 말하려고 하다가 딴 데로 막 새버리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 정수를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이 많으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말 실수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너무 가벼워, 말을 함부로 해,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좀 피곤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없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뱉지를 않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얌전해 보이죠. 얌전하고 어디 모임에 오더라도 그냥 얌전히 그 자리에서 존재감 없게 듣고 가는 사람들. 그 듣고 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식상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운에서 식상이 또 강하게 와주면 성격이 확 바뀌어요. 본인도 놀래고 남들도 쟤 변했다라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식상은 참 재밌는 육친이에요.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식상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은요 되게 서로 욕해요. 서로 욕하고 서로 불편해해요. 아니면은 식상이 없는 사람은 식상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자유롭게 막 떠들어대니까 나도 저렇게 그냥 편하게 막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식상이 없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거는 저 사람은 참 묵직하니 사람이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좀 강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려고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내 성향인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식상이 있어서 세상에 인간 교류가 시작이 되는 거고, 만남이 되는 거고, 그다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식상이 없어서 분쟁, 갈등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생각하기 참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식상이 없는 분들은 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곰과니까 막 재밌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식상이 없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혼율이 낮아요. 말 끝에 사람이 싸우니까 말을 안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의 이치죠.
그리고 식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요. 남녀 불문. 예. 남자들도 식상이 많으면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굉장히 금사빠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발달한 영역이잖아요. 식상은 굉장히 감정이 발달한 영역이기 때문에 금방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금사빠면은 이게 연애할 때야 상관이 없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서는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금사빠일 경우에는 그게 결혼 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부인은 그걸로 인해서 제일 힘들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이 그쵸, 일처일부제고, 그쵸? 평생을 아직도 이제 이혼이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정상적인 가정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상이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주변에 불편한 그런 간섭을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일단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엄마가 데려가든 자식을 아빠가 데려가든 그 결국에는 그 자식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결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몫이 돼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몫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라, 다른 남자를 만나라 라고 종용을 하겠죠. 당신들이 이제 버거우시니까, 체력적으로도 이제 버겁고, 당신들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또 애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부모님들은 이중고를 겪으시는 거겠죠? 기운도 없고, 그죠? 이쁘기야 이쁘겠죠. 엄청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이쁘다고 하는데, 이제 이쁜 거는 잠깐 와서, 예, 잠깐 있다가 갈 때 예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상이 많은 분들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이혼율이 높다. 그죠? 이혼율이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과 상통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야 누구든 있죠. 그쵸? 그리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속도도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새로운 것을 싫어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새로운 것은 좋지만, 새로운 것을 내가 갖기에는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내가 적응하기에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다 보면은 기존의 것들이 자꾸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새로운 이성에게 계속적으로 반응이 보이고 눈이 돌아가고, 예,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결혼 생활에는 상당히 불리한 게 식상이랍니다.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단 첫인상이 굉장히 밝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서 자꾸 썸이 많이 일어나요. 모임에서도 자꾸 썸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썸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게 발전하게 되면은 불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썸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내가 그런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은 의도하지 않는 바예요.
의도하지 않는 반대 그냥 친절한 게 몸에 밴 사람들이고 예쁘게 말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예쁘게 말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눈에 더 많이 띄고 좋은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꼬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호적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바꾸고, 예. 또 이제 애는 안 낳아야 되는데 또 그 사이에서 애는 또 계속 나는 경우들이 생기면 정말 이제 힘든 인생에 접어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식상이 많으신 분들은 이성을 만날 때는 과도한 친절, 이거는 식상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삶의 형태고 그냥 본인의 기질인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외로운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딱 타이밍이잖아요. 사랑은 정말 타이밍인 것 같아요. 동시에 서로를 좋아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있잖아요. 외로운 상태에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가오면은 이제 관계 형성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상이 많은 분들은 이성을 대할 때 적당한 선을 두고, 예,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절을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처음에는 식상이 좋아서 이 식상의 이 친절함과 밝음,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분위기 메이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는 그게 제일 싫은 부분이 되는 거고 그게 가장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식상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말 안장처럼 이렇게 차셔야 돼요. 항상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딱 차고 눈이 자꾸 돌아가더라도 범위를 좀 좁히고, 그 다음에 그냥 관심은 갈 수가 있겠죠.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은 갈 수는 있지만 그 관심 가는 그런 마음 자체를 스스로 좀 누르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새로우니까. 그죠? 활력도 되고. 그렇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이제 바람이잖아요. 대부분 지나가는 바람이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이제 가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식상이 많은 분들은 이제 식상은 관을 극하잖아요. 관을 극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은 식상은 자식의 성분이에요. 여자에게. 그러면은 여자는 자식을 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식을 통해서 아빠를 통제하려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식극관, 예, 식상이 관을 극하는 형태겠죠. 자식을 낳으면은 아빠들도 그 전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이 없었다가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에게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생기면서 본인의 취미나 본인의 욕구 같은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절제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식상이 많은 분들은 또 식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자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자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는 남편이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남편이 소외가 되면은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밖에서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친절한 여자한테 눈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식상이 많다는 거는 식상을 예쁘게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식상이 한 2개 정도까지는 예쁘게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약간 말이 직선적으로 나가고
말이 이제 좀 세고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불문 식상이 많으면 신약사주에서도 신약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기 때문에, 말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식상이 이제 많은 걸 모르고 신강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식상이 많아서 그렇게 표현이 좀 과격하고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강하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자 사주에서 식상은 일단은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제하려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신경을 안 쓰고 자식이 내 전부가 되고 무기가 돼서 남편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 그 욕구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좀 최상위로 키우고 싶어 하는 심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사도 요즘에 유모차는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모차를 사더라도 요즘 환경 자체는 이제 아이를 한 명 낳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두 명까지도, 두 명이면 정말 아빠가 대기업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유모차를 뭐 몇백만 원짜리를 산다거나 그런 식의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육아를. 그러면은 아빠의 월급은 빤한데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맞벌이일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감당이 되긴 하지만 외벌이일 경우에는 부인의 그 자식을 통한 어떤 씀씀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간으로 다가올 때가 있겠죠. 벌어도 항상 벌어오래요. 모자라대요. 그러면은 남편들도 밖에서 정말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딱 집안에 들어오면은 남자들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뭔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들어와도 집안이 애들 장난감으로 싹 다 정리가 안 돼 있고 밥도 안 차려져 있고 하면은 이제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가 소중한 건 인정해요. 그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소중할 수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외벌이일 경우에는 특히 외벌이일 경우에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따끈한 막 갓 지은 밥과 그 찌개 정도는 좀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오기 전에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싹 해놓으면 남편이 쉬는 공간으로서의 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집은 편안한 곳, 쉼터, 나는 집에 퇴근하고서도 집에 빨리 가서 좀 쉬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들겠죠. 가정에 대해서. 근데 식상이 많은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DNA 안에 그런 성분이 좀 모자라요. 식상이 많다는 거는 관을 극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관이라는 거는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많이 바라보는 게 관이고, 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게 관이거든요. 근데 식상이 많은 분들은 내 아웃풋, 내 의지, 내 욕망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관이 약해진 상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이 약해지니까 남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남편들이 좀
슬퍼지는 거죠, 인생이. 내가 이러려고 결혼하고 이러려고 애를 낳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남편들 보면은 애기예요. 그쵸? 남편들 애기예요. 집에 와서 남편들 정말 그 사랑받고 싶고, 집에 와서 우쭈쭈 받고 싶고, 집에 와서 맛있는 밥 차려놓고, 여우 같은 마누라와 진짜, 토끼 같은 자식을 누구나 바랄 거예요. 남자들이라면. 이게 시대 착오적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의 기본 심리가 그래요. 남자들도 우쭈쭈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식만 우쭈쭈 할 게 아니라 남편도 좀 우쭈쭈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단란한 가정이 꾸려질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넘쳐서 불편한 그런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런 많은 성분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걸 자꾸 누르고 그 반대편의 마음을 조금 더 키우는 그런 개선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사주를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남편 사주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사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인지가 다 나와요. 예, 하나부터 열까지. 그 남편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남편도 만약에 무식상이에요. 그러면은 남편도 표현력이 없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속을 모르겠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욕구가 없지는 않아요. 뭔가 바람이 없지는 않겠죠. 그죠? 단지 그걸 표현하는 그런 기제가 발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밖에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식상은 갈고 닦으면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나쁘게 쓴다면 자꾸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게 바로 식상, 그 단초가 되는 게 바로 식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거죠. 어떤 식상을 여러분들은 쓰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식상을 쓰시면 모든 거를 다 원만하게 내가 포기하고 잃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식상을 잘못 쓰게 되면은 어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겠죠. 사회생활, 그쵸?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정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공허하겠죠. 그럼 결국에 내 옆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사는 느낌이 나고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지나친 식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 사람들을 쳐내는 경우는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남들보다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식상이에요.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무관에 식상이 많으면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무관은 남을 별로 의식 안 하는 거고요. 식상이 많다는 건 내 표출 심리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이혼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의 식상이 많은 분들은 결혼을 안 하시고
그냥 항상 뭐 동호회나 어디 모임, 소모임 같은 것들이 여러 개 가지면서 즐겁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굉장히 식상을 예쁘게 가다듬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식상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딱 여기 옆에 이걸 차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그냥 일단은 남자들은 내 여자 아니면 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여자 아니면 다 이쁘다고. 새로운 여자면 다 이뻐요. 그죠? 기본적인 심리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타고난 걸. 그죠? 근데 그거에 종속되면 안 되겠죠. 본인이.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예, 컨트롤하고 자꾸 자꾸 가라앉히는 연습,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예,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식상이 많은 남자들은 바람을 좀 많이 피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대부분 이혼은 잘 안 해요. 여자들은 한 번쯤은 넘어가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뭐 100% 거의 이혼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식상이 많은 남자들은 왜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여자들이 많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식상이 많아서 자꾸 새로운 것에 꽂히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 그 여자들이 다 나의 여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식상이 많으면 밖에 나가면 인기 많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놀아요. 굉장히 잘 놀고 활발하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전 적응하기가 좀 힘든데,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굉장히 적응력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자꾸 옆에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본인은 이제 몰라요. 그리고 본인은 진짜 즐거워서 그냥 막 노는 거고 떠들고 즐기는 건데,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여자분들을 보면은 끼부린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너가 그렇게 끼를 부리니까 남자들이 자꾸 옆에 들러붙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결혼 이후에 다른 남자의 대시를 받아보지 못한 여자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뭔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자꾸 대시가 들어오고 자꾸 남자가 입김을 자꾸 불어넣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식상의 유무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놀아도 이왕이면은 이제 친구들과 놀고 옆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뭔가 대시가 온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단호하게 좀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모임이든 이제 뭐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자들끼리만 놀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남자 구성원이 껴있는 그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상이 많은 여자들한테는 거기에 속해 있는 남자들로부터 대시가 들어올 경우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게 다 위험 요소잖아요. 예. 본인은 정말 몰라요. 예, 본인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또 착각의 동물이라고 조금만 웃어주고 쳐다봐주면 본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추파를 던진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가 좋다는데 싫다는 남자 없죠. 그죠? 그러면 저 여자가 먼저 추파를 던졌으니까 나보고 들어오란 얘기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타이밍이 딱 맞으면 뭔가 그죠. 가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식상이 많은 분들은 이성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 새로운 마음을 즐기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이제 그 바람이라는 게 나는 건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끝이 좋은 사람을 저는 못 봤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열렬하겠죠. 그때는 열렬하지만, 예.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건 진짜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건데, 잃는 게 너무 많겠죠.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식상은 굉장히 재밌는 육친이에요.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식상이고, 앞으로 시대는 식상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세상이 빨리 돌아갈수록 재치와 위트가 빠르고, 그 다음에 뭔가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세상의 빠른 변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식상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뭐 구설수에도 휩싸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게 바로 식상이에요. 그리고 내 사주에 일단 특히 상관이 천간에든 지지에든 하나가 딱 있잖아요. 뭐 두 개 다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만 있어도 이 상관이 있으면 운에서 분명히 정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운에서 정관은 달마다도 들어오고 월마다도 그러니까 달마다도 들어오고 해마다도 들어오고 대운에서도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상관경관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일단은 상관이 있는 분들은 그 정관이 들어오는 날을, 그런 거를 달력에 이렇게 표시해 놓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 날에는 최소한 말을 아껴야겠죠. 입을 다물고 계셔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 뭔가 일이 터지고, 음주운전을 해도 꼭 그런 날 걸리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신호 위반을 해도 꼭 그럴 때만 걸리고, 아무튼 상관경관이 일어나면은 그 날에는 피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날에 자꾸 회사에서도 구설에 오른다거나 누구랑 자꾸 시비가 생긴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 그 상관이 있는 분들은 천간으로 정관이 들어올 때 달력에 표시해 놓고, 지지에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지지의 상관을 상관의 피해를 보는 정관이 들어오는 날, 정관이 오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면, 그날을 굉장히 조심하신다면 이 식상이 많은 것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 문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식상이 강하신 분들의 특징이 본인이 강하다는 걸 몰라요. 본인이 강하다는 걸 모르고 남이 얘기해주면 제가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주 명식을 뽑아보면은 식상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는 식상이 많기 때문에 10마디 하고 싶은 거를 5마디로 하고 말투도 부드럽게 가고 그 다음에 나는이라는 아까 대화 표현 그리고 말할 때 따지듯이 말하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좀 경계하셔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결국에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나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대화잖아요. 그쵸? 근데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그 포인트를 전달을 못해요.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자꾸 딴 데로 새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 핵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뭔가 자꾸 말 속에 실수가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질 수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전달하는 게 핵심이다. 예. 그것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핵심이고 그 핵심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분위기, 말하는 톤, 말하는 뉘앙스, 말할 때의 표정, 말할 때의 그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온갖 그런 느낌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지 본인이 원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대화의 본질은 서로가 접점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저는 자꾸 이제 개운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거는 결국에는 완벽한 사주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에. 누구나 다 모자란 구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자기 사주를 알면 모자란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모자란 것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내 인생에서 그 모자란 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사주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주는 평생 들여다봐야 돼요. 평생 들여다봐야지 안 보이던 것들이 어느 날 하나씩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제 사주에서도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예. 맨날 봐도 이걸 놓쳤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왜 벌어졌을까? 그거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자기 자신이에요. 사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은 일진은 무슨 일진이었으며 지금 달은 무슨 달이고 해는 어떤 해고 지금 대운은 어떤 대운이고 그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많이 어떤 성분이 강해졌는지를 잘 살펴서 강한 부분은 눌러주고 강한 부분으로 인해서 극을 받아서
잘 표출이 못 되는 어떤 다른 육친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 육친의 성분의 힘을 키워주면은 사주에 이제 균형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자기 자신의 사주다. 그리고 사람을 파악하는데 가장 또 좋은 도구도 이 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MBTI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심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사주예요.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깨쳐지는 그 즐거움을 좀 만끽하시면서 길게 보고 호흡 길게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씩 깨쳐져 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깨치는 건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그죠? 본인의 몫이고 깨쳐지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공부를. 이게 마약과 같이 너무 즐거운 공부거든요.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셨으면 한번 뭐 이게 직업이 아니더라도 나를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굉장히 사회생활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